CLS증권이 SK하이닉스증권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매도로 내려잡았습니다. 3분기 정점을 찍은 후 매출이 주춤할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 나왔는데요. 급락하는 SK하이닉스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은요 SK하이닉스 점검해드릴까 합니다. 시장 장 시작할 때는 이렇게나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7%나 밀려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29,300원대, 3만 원 선이 이탈된 채 닷새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거 낙폭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밀려나는지 이유부터 진단해 주시죠. 신고 신저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워낙 시장의 변동이 큰 종목인 만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계 증권사 크레드리온의 증권에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히려 하이닉스를 끌어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매도 이유로 삼은 것이 향후 이제 경쟁 심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엘피다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시장의 3, 4위 업체가 합병하면서 SK와는 끊임없이 2위 싸움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던 엘피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3분기 이익 정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오늘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나 7%나 하루 사이에 또 단숨에 또 밀려나는 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드는데 좀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십니까? 네, 저도 다소 과다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동안 저도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네. 시장에서 또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오늘 맥쿼리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크레드리온의 목표가 31,000원. 그런데 이제 맥쿼리 쪽에서는 43,000원.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 조정합니다. 여기는요. 네, 격차가 큰 상황이고요. 네.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격차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하이엔드 제품들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엔드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성장의 핵심이 중국의 저가 태블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태블릿이라고 해서 이 저가 제품들이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IT 쇼 중에 하나입니다만, 홍콩에서 열리는 IT쇼, 이 봄에 열렸던 IT쇼에서는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브랜드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양을 좀 낮은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처럼 좀 고사양의 좋은 제품을 쓰기보다는 엘피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이 CLSA 증권의 보고서를 공격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정상으로 봤을 때 엘피다보다 10나노 공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성장의 핵심이 중국의 저가 태블릿에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엘피다 같은 쪽이 좀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이 좀 더 높은 사양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보고서라고 폄하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설득시킬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하이엔드 제품들의 내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하이엔드 제품들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을 쓰기보다는 엘피다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변동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 LP단이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CLSA가 내놓은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뭔가 흘러가기만 한다면 SK하이닉스도 좀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되긴 하네요. 그럼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하이엔드 제품에도 꾸준하게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만 아니라 지금 이 모바일 디램이 쓰이는 사용 용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예. 그리고 향후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여전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급락은 다소 좀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매물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선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세 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엘피다 마이크론 연합이 과점에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은 아직까지 바이어 쪽, 즉 제품을 사는 세트업체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은 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특히 공격적으로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한 그런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과 내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은 조금은 낮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기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3만 원대 이상에서 사서 좀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단 2분기 실적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지 못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신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김종의 신고신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